네, 요즘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누가 나오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고요. 오늘 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예, 의원님 오늘 오전에 출마 선언 기자회견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출마 선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 당대표 출마의 변 결심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치를 지금 5선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정치가 변화해야 하고, 또 정치가 개혁돼야만이 우리 사회나 경제나, 또 문화나 이런 분야에서도 안정감을 갖고 저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정치 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개혁의 구체적인 안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오선 의원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여야가 항상 국민의 어떤 뜻에 반하는 서로 정쟁하고 싸우는 이런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저지하고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세 가지 3패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수 63만 명당 한 명이라면요. 우리는 아마 16만 명, 17만 명당 한 명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은 우리는 한 82명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300명인데 이 숫자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가 첫 번째 제가 개혁 아니고요. 예. 두 번째가 국회의원들이 거짓말하거나 가짜 뉴스 또 어떤 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때 불체포에 대한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정치 개혁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정당이 양정당들이 보면은 한 해에 수백억씩 정당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임세가 굉장히 투명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이 돈들이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좀 20년간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정치 개혁 중에 하나가 정당 국고 보조금을 폐지하자. 이것이 제가 3패 개혁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제 당대표가 되면 국민들에게 차별성이 있고 어떤 표를 얻을 수 있는 득표 전략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예. 160년 전에 연도로 치면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의 미국입니다만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또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은 상당히 거기에 부합하는 정치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미국에 비해서 저는 그 정치를 저는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 당이 먼저 앞장서서 저는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권에 뛰어드셨는데 그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나경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언론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언론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게 항상 정치 못한다라고 정치 개혁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좋은 정치 비전을 제시하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론에서 부각시험 시켜줬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3패 개혁 같은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당원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저는
뭐 저 또한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직까지 후보 등록하는 기간이 2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언론에서 공정하게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그 힘의 역학관계, 정치 공학적인 것만 너무 신경 쓴다. 그렇습니다. 예. 뭐 약간의 좀 뭐 힘을 지금 말씀대로 가졌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만 너무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어차피 나오는 후보들이 뭐 4명이든 5명이든 나오면은 그게 의미 있는 정책을 내놓거나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 후보에게도 좀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KBS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 주셔서.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 지금 언론 비판도 하셨습니다만은 뭐 그 양상 자체가 누가 친윤이냐, 누가 반윤이냐, 마치 과거에 뭐 진박간별사, 이건 뭐 나경원 의원이 제2의 진박간별사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예. 과거에 뭐 친박, 진박, 뭐 친이, 뭐 반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당내가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이게 보면은 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가 그런 줄 세우기 또 줄 서기를 왜 하느냐? 이 보니까 그 공천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예. 어떤 뭐 힘 있는 그 권력자들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을 180도 확 바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저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당대표가 그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 바로 국민들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국민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을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가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시군구에서 쭉 당원들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그냥 투표로 뽑는다 그런 말씀이시네? 아니죠. 국민들이 선거인단이 되는 거거든요. 선거인단이 돼서. 네, 국민들이 선거인단이 돼가지고 모시에 국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그렇죠. 후보자를 뽑아가서 그렇죠, 국회의원 그렇죠. 후보자로 뽑는 거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그게 가장 민주적인 저는 국회의원 그 선출 방식이 되고 그래 되면 더 이상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정 세력들의 특정 권력자들에게 줄 서는 그런 그 후진적인 그런 문화는 저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권 주자랄지 당 지도부도 아닌데 장제원 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이제 뭔가 당 지도부처럼 그리고 뭔가 윤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권 주자들 중에서 공천 제도를 저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후보자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공천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당대표 서로 안 하려 할걸요. 아, 서로 안 하려고 할 거다. 네, 왜냐하면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당대표라는 자리도 이제 국민을 위해서 또는 그 당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여야지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아직 160년이 지났지만은 후진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미국의 어떤 그 링컨 게티즈버그의 그 연설이 160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취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정치적 그 발전이 좀 더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 악습의 고리 역시도 저는 끊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오늘 출마 기자회견문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최초의 당대표가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김장연대가 막 지금 뭐 김장철이어서 김장철은 약간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막 이렇게 숙성되는 김치처럼 익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1위 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각 경쟁 후보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책임 당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단순한 연대나 어떤 뭐 힘의 역학관계에서 어떤 후보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인물을 보고 뽑아라고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공약을 내고 어떤 미래에 대한 정책적 비전이 있는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자칫 힘의 역학관계에서 선출하다 보면은 저는 내년 총선에서 크게 필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보고 그게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진박이니 친박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2016년도에 제2당으로 전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역사적 교훈을 저는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개개인적인 어떤 정치인들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의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해야 된다,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자유의지다. 그리고 다른 이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의원연맹 소속이시고 그래서 간담회도 참석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배상 문제 관련해서 제3자 변제, 결국 이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3고에 의해서 올해가 가장 혹독한 경제 상황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한일 관계와 현재 우리 국내의 경제의 상황이 저는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일 관계를 좀 더 복원을 시켜서 우리 경제, 우리나라의 이익이 더 큰 이익이 무엇인가를 좀 냉정하게 좀 따져볼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크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저는 한일 관계를 저는 복원시켜내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 변제를 통해서라도 한일 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면 복원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좀 여러 가지 한류 열풍에 의해서 또 관광 산업도 상당히 좀 무시 못하는 그런 산업으로 지금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되는 그런 외교 활동은 상당히 지금 현재 2023년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너무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데 저는 외교 상황도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저는 외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폭풍이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김기현 의원 1위 관련해서는 리얼미터가 미디어 출입은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당대표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